네. 어, 안녕하세요. 오늘 그 76돌 맞은 재헌절이고, 재헌절이 1시간 55분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오늘 낮에 제가 갑자기 재헌절 맞아서 헌법 같이 읽자고 급한 제안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10분의 언니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개인적으로 3.1절하고 재헌절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중에 재헌절을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념할 나에게 10사람 이상의 동료가 있다는 것도 엄청난 좀 감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일부와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 자기 간단한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저희 정해진 순서대로 권은숙 언니부터 이제 대한민국 헌법 5페이지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그냥 호명을 할게요. 남궁수진 언니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한 엄마들 활동가 남궁수진입니다. 이번 헌법 읽기에 참여하게 된 건 기후소송 때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헌법재판소에 갔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 어린이 활동가들이 헌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래서 같이 헌법을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서 저도 좀 놀라웠고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오늘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음소거네. 네, 갑자기 환복을 했는데 인사가 갑자기 끝나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다음은 권혜진 언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제가 근무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학교에서 일하는 권혜진이라고 합니다. 어, 학교에서는 텔레그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근무 시간에, 이 이슈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데, 학교 그 PC에서 텔레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PC에서 텔레그램을 하고 딱 열었더니 이 이슈가 딱 떠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팔로우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7번으로 하겠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7명 모집하게 했나요? 그래서 아 제가 복사하고 딱 아 그 죄송해요. 아, 사람들이 많이 안 하겠지? 하고 그 준비하는 와중에 막 우후죽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못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막 다급한 마음으로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네, 네, 예상치 못한 자기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저기 초별 은영 언니께서 소개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니들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수다방을 열고 있는 활동가 초별이자 은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번개로 헌법 읽기 하자고 제안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전에 인권 관련된 단체에 있을 때 세계인권선언 그 기념날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냈을 때 되게 너무 아쉬워서 한 장짜리로 이렇게 프린터 해가지고 각자 읽고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이 제헌절도 우리가 48년 7월 17일 날 처음 헌법을 만들고 나서 계속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창조된 일이고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를 기념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정한 거 보니까 87년 이후로 개정된 게 없는 거예요.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된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바뀌지 않은 거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주영 쌤인가요? 한번 이렇게 아주 작은 소책자로 헌법 책 소책자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거 각자 읽어보자 했던 그 시절이 좀 떠올랐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알아야 된다. 법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중요한 날로 좀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축복받은 느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뭐 간단한 사담인데, 저 은영 언니 배경화면 보면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은영 언니가 바닥에 계속 누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게 원래 바닥에 펼쳐놓는 판이거든요. 근데 은영 언니가 왜 저렇게 누워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하고, 이렇게 그 헌법 읽기를 다들 기뻐하고 좋아해 주시니까 제안한 저로서도 또 감격이 막 더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머리가 잘렸을까요? 이 글씨 좀 보이게 하려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한 앵글을 잡았거든요. 예, 언니들도 무리만 안 되시면 살짝 이마를 버리고, 예, 폴리티컬 마스. 예, 저희가 뭐 어떤 뭐 되게 광신도 집단 이런 거 아닌데 하여튼 결속력이 튼튼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예, 느껴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권은숙 언니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은숙입니다. 제가 오늘 일정이 많아가지고 재헌절인 거를 깜빡했거든요. 저는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본부 회원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헌법을 읽으면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날, 너무 제가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중요한 날을 잊고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하나 언니께서 제안해 주셔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언니들 반갑습니다. 네, 재헌절을 잊을 뻔했던 우리 헌법 읽기 모임 권은숙 언니 말씀이셨어요. 아, 그렇죠. 저도 뭐 이 마음을 올해 처음 가졌겠어요. 저도 2018년부터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진짜 7년, 8년 만에 올해 딱 그날 잊지 않고 제안 드린 거랍니다. 다음은 이민경 언니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찬 엄마들 활동가 임경입니다. 저는 제한절에 대해서 뭐 특별히 쉰다 안 쉰다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지. 네. 별로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요. 예, 뭐 맨날 그 탄핵 박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뭐 그 노래도 있었잖아요. 뭐 대한민국은 뭐지? 민주공화국이다? 예. 딱 그것만 알았지 뭐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운희 언니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활동하는 백운입니다. 앞서 언니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계기가 그렇게 막 위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양 수업으로 헌법을 이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이거를 헌법책 읽어만한 거를 달달달 외웠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법대 교양 수업이었는데 근데 제가 정말 달달달 외우는 걸 진짜 못해요. 어떤 맥락을 이해하는 거는 좀 하겠는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물론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암기력에 대한 그 수업이 점수가 정말 안 나왔어요. 그 이후로 제가 헌법을 아까 언니들 말씀하신 것처럼 1조 몇 항 정도까지만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 그리고 펼쳐보질 않았거든요. 헌법 책도 있었어요, 심지어. 엄청 두꺼운. 근데 그래서 언니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20여 년 만에 헌법을 한번 나도 읽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했는데 언니들 말씀 듣고 나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네요. 어쨌든, 네, 반가운 날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헌법을 뭐 완독을 안 해보신 분들도 오히려 우리 일부 순서에 읽었던 내용들은 그래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일부 때 참여하신 언니들도
정말 생소하다 이런 내용이 헌법에 있었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오늘 지금 들어가는 그 저희 잠시만요. 55조부터 130조까지 내용은 사실 첫 부분만 보던 분들도 도외시했을 부분인데 그냥 이 민주국가를 운영하는 운영 방식,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고요. 진짜 형식적인 균형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형식적으로도 안 맞으면 정말 큰일이 나고 또 아까 은영언니 말씀하신 것처럼 40여 년이 가까이 지나면서 정말 바뀌어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다면 더 가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권은석 언니께서 5페이지 낭독을 해주시고요. 그 한글 파일 이제 열으셔서 화면 공유하신 다음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언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54조부터 다시 부탁드립니다. 54조 1.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2.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55조 1.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6조. 정부는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60조 1.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61조 1.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2조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2.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제1항의 해임 건의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4조 1.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3.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제2항과 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65조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육 페이지는 권혜진 언니신데요. 한글 파일 화면 공유 준비되시면 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이건가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면 돼요. 화면 밑에. 공유 잠깐만요. 네. 줌 하단에 화면 공유가 있어요. 공유만 있거든요. 아, 화면 공유가 없어요. 네.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한번 언니를 따라가 볼게요. 네. 네. 제가 66조부터 하는 거죠? 네. 제 네. 4장 정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3.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1.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제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4.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아야 한다. 5.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1.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기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1.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2.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4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1. 대통령은 내후, 외환, 선제,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1.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장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7페이지는 남궁수진 언니께서 화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조 1.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시만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가명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면, 가명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3.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3.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회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4.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간 국무회의 제88조 1.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 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5. 대통령의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 수여. 9. 사면, 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 계획. 12.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 해산의 제소. 15. 정부의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90조 1.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3.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네, 다음은 백운희 언니께서 이어서 91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맞춤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네. 제91조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 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3.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1.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3조 1.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96조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97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 98조 1.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02조 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04조 1.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05조 1.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2.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106조 법 1.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민경원 네. 9페이지면 예. 107조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제107조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1.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2.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4.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국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소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조 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대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1.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 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의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네, 다음 마지막 10페이지 최은영 언니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116조 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1
1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2항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1항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5.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국가는 국가표준 제도를 확립한다. 3항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 개정 제128조 1항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발의된다.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1항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항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을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끝. 공유 중지하면 네. 되나요? 네. 아, 이제 음소거 하셨던 거 이제 해제하시고요. 네. 뭐 이제 소감하고 자연스러운 이제 대화는 뭐 각자 이야기 좀 섞여도 될 것 같아서 저기 그 은숙 언니도 음소거 해제 네 해주세요. 뭐 이거 순서로 어떻게 하나 그냥 민경 언니가 저는 딱 센터에 보이시는데 제 화면에는 민경 언니 오늘 이렇게 갑작스러운 헌법 낭독회를 해보았어요. 하고 저희가 54조부터 130조까지 2부가 딱 낭독만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헌법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무겁고 멀고 되게 방대하고 이럴 것 같은데 오늘 1시간도 안 되어서 우리 10명이 나눠 읽었거든요. 읽으시면서 꼭 민경 언니 아니시더라도 이 소감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리가 있는 언니가 먼저 해주셔도 돼요. 근데 손 안 들어주시면 그냥 민경 언니가 해주세요. 네, 손을 안 대실 것 같네요. 제가 맞아요. 그, 저희 지금 초등학교 한 6학년이거든요. 저희도 어린이가. 근데 그 사회에서 보면은 막 법원 막 이런 걸 배우더라고요. 상권 분립 막 이런 걸 배우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저희도 약간 암기 과목처럼 막 그런 거를 했었잖아요. 법원이 하는 일, 막 뭐가 하는 일, 뭐 대통령이 하는 일 이런 건데 헌법을 지금 읽어보니까는 약간 진짜 개론처럼 쫙 다 나와 있어서 사회 시간에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뭐 뭐는 뭐다 이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한 학기 동안 사회를 그냥 헌법을 하나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그 뭐 딴 게 뭐가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그 뭐 무슨 뭐 그 헌법재판소 그 사람들도 임기가 6년이고 대통령도 5년인데 뭐 연임이 가능하고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감이 안 오긴 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뭐 탄핵을 안 받으면은 뭐 이렇게 잘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좀 약간 좀 네 그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금고는 정말 징역형 그러니까 네. 금고랑 반대가 벌금형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아, 돈으로 되는 거 말고 꼭 네. 몸이 갔다 와야 되는 게 어. 금고인데 뭐 그렇게 그러네요. 따지면 국회의원은 이제 음, 벌금 100만 원이 이 한도거든요. 음, 99만 원은 살고 이제 101만 원은 이렇게 음, 되는데 그런 언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런 그 강요서부터 뭐 그러니까 사법 행정 의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어떤 그 파면 해임되는 조건도 약간 비교해 보는 것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보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너무 공고한 거에 대한 사실 문제의식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마 제 인생 경험에 의한 거겠죠. 또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를 보면 정년이 너무 보장되고 사실은 근데 되게 대중들의 관심이나 비판은 4년, 5년 임기를 가진 선출직들은 너무 욕을 먹는데 정말 음지에서 권력을 맞아. 가지는 존재가 저는 그 행정부라고 생각해요. 사실 옛날 왕 한 명이 가졌던 권력을 수만의 공무원이 나눠 가진 어쨌든 행정권이라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옛날 왕정에는 왕과 그 좌우에 이렇게 신하들이 가졌던 어떤 걸 지금 이렇게 시험을 보신 분들 시험 보는 부분은 약간 비슷하네. 근데 좀 너무 어쨌든 비판받지 아니하고 익명성에 그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게 저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
아,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길게 안 했는데, 1부 때는. 아, 그렇잖아요. 어쨌든 저는 첫 1부도 재밌었지만 2부도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그냥 네. 하나하나가 무슨 막 예전에 봤던,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일한 경험, 막 저는 막 제명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거서부터 봤던 정치 드라마나 사극이나 모든 게 막 영화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머리에서. 예. 맞아요. 저도 읽었던 부분 중에서 그 국무위원 중에 군인이 될 수 없다. 그거 읽으면서 작년에 그 서울의 봄이 한참 난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진짜 큰 상처를 얻었던 그것이 헌법에 녹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데, 근데 다른 일들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군인만 안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좀 생각만 해봤습니다. 네. 저도 표현하고 싶은 게 이게 그러니까 국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행정부고, 이 사실은 순서가 그 어떤 맥락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사실 대표하지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과연 국민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씁쓸했었고, 그리고 감사원하고 선관위가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를 보면서 또 이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싶었어요. 당연히 국회의원이나 뭐 헌재는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행정부 이렇게 알겠는데, 그 감사원의 역할, 그리고 선관위의 역할, 이게 사실은 어떤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어떤 작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결국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법률상으로 잘 작동이 되면 이 지경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지경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제부분이었어요. 그 지방자치하고 경제에 관련된 거. 경제.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에 관련된 거 이렇게 보호한다라는 어떤 명시적인 그 문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관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할 수 있다와 한다의 의미가 되게 다르다는 그런 의미를 어디서 다르죠. 들었던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안 해도 그냥 안 해도 되는 되는 거예요. 건데, 한다는 꼭 해야 된다. 음.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야 되는 걸 왜 안 하고 있지? 그러면서 되게 약간 이렇게 화가 울컥울컥 올라와서 이렇게 낭독할 때 약간 좀 버벅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에너지를 써서 뭔가라도 해야 되는구나. 뭘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정말 동의해요. 정말 우리가 막 국회의원들이 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좀 이렇게 어떤 미사 욕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헌법이 이렇게 정해진 기관이다 이건데, 맞아요. 여기 보면 여러 헌법기관들이 나열돼 있고, 저는 그 중에서 언니 말씀하신 감사원이 너무 아쉽고요. 뭐 예전에 뭐 감사원이 진짜 뭐 이렇다 할 영화 같은 걸 보여준 적은 없는데, 최근에는 진짜 감사원의 감사청구에서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진짜 뭐 허수아비 같은 감사원이에요. 진짜 헌법기관인데도. 너무 뭐 감사원도 시민단체가 사실 쓸 수 있는 여러 폐 중에 하나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진짜 폐 하나가 사라진 기분입니다. 또 말씀 안 하신 언니들 그래도 저- 예, 저는 아까 언니들도 제 경험, 오늘 이제 오늘 참여한 얘기도 하면서 헌법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들이 그런 부분들 공유했는데, 언니들도 지금 이제 그 어린이 청소년들이 헌법을 조금 더 생활에서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 정치라는 부분들 배우고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룬 기억이 나요. 근데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헌법을 어린이의 눈으로 본 뭐 헌법 써보기 막 이런 수업들을 그리고 뭐 아동인권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써보기 이런 수업들을 진행하면 우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런 그럴까라는 발전이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렇고 헌법을 들여다본 게 나의 일로 다가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마 어린이 청소년들이 헌법이 재미없는 게 아닐까. 나의 권리라는 것이 우리가 얼만큼 주어지고 지켜지고 보장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헌법은 정말 법률은 재미없는 거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닭이 먼저냐, 보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또 그만큼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나누고 싶었고, 제가 조항 중에 제가 읽은 부분은 아닌데, 지금 시국에 가장 와닿은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 해야 되는 것 중에 63조 3항. 통일을 위해 성실할 의무가 있네요. 이건 지금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통일부가 지금 법 전당과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는 행위들,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 법률을 해석을 맡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이 부분이 와닿았고 헌법을 위배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그 헌법에 와닿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대통령의 나이가 40세라는 거. 대통령의 나이가 40세로 규정되어 있다는 건 정말 너무나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물론 개헌에 대한 얘기가 몇 년 전에 있었지만 이걸 다시 뭐 불붙어야 되는 거겠지만 모든 문장에서도 뭐 아니하는 이런 표현들도 참 별로였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가장 제가 메모해 놓은 게 긴절한이라는 단어를 저 처음 근데 저도 봤거든요. 있더라고요. 지금 이 첫 듣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나? 내가 무식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처음 보는 단어였다. 이런 부분들 다른 대중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 약간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저는 보기에는 헌법을 읽은 국민과 안 읽은 국민을 확인하는 그 무슨 문항이지? 수능에서 긴절하다 본 적 있어? 긴절하다. 긴절하다. 필러 문항이다. 이거 오타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농담이었고요. 예, 저도 은희 언니 대통령 보실 때 저는 그 대통령 시작하자마자 국가의 원수고 외국에서 국가 대표한다 그러니까 그냥 에휴 나를 대표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네, 그냥 이게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전 적응해서 이렇게 웃어넘길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를 이제는 네, 이제 적응한 것 같습니다. 하고 네, 그 잠깐만, 어머나. 그리고 일부 때요. 마치는 시간에 우리 방학 때라도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헌법 읽는 이런 그러니까 뭐 다 완독하지 않더라도 조문조문 얘기하면서 대화하는 걸 해보자니까 일부 때는 좋다 좋다 했는데 운연이 말씀대로 이게 어린이 청소년의 삶과 이것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법안도 잘 찾아내고 상황도 잘 찾아내서 하면 정말 안 지루할 것 같아요. 제 생각. 왜냐면 읽었을 때 그랬거든요. 그 1조였나 2조 2장인가 그랬어요. 압수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압수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한다 할 때 하나가 근데 그치, 선생님이 왜 내 핸드폰 압수할 때 왜 법률에 의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맞아요.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이들이 생활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재밌게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교권 강화하면서 이제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고시가 나왔거든요. 관련해가지고. 이런 건 정당한 고시다 하면 이제 복장 나오고 뭐 핸드폰 안 쓰게 하는 거랑 막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고시를 한번 헌법재판소에 보내볼까 하는 마음이 맞아, 맞아. 일부 때 들었어요. 저는. 근데 맞아요. 보니까 아까 또 이제 그 법률이 아니라 그 이하의 그
작은 법들은 대법원에서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오늘 생소한 걸 많이 봤습니다. 네, 또 말씀 안 하신 이게 음, 헌법이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뭐 할 수 있다와 한다의 차이가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는 꼭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 하위법이 없기 때문에 하위법이 없거나 하위 규정이 없으면 그 처벌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이 한다, 뭐 해야 한다가 아니까 해야 한다라고 법을 만들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법이 있으면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둔다, 뭐 한다 이렇게 두더라도 그 아래 뭐 교육청이나 뭐 시청이나 이런 그 곳들에서 또다시 그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법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있더라도 그에 맞는 뭐 관련 규정이 없으면 다 빠져나가요, 또. 어,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시행령, 조례, 규정 이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헌법이 되게 모호하구나. 지금 저도 이렇게 다 세세하게는 처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모호하구나.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구나.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일을 안 한 거구나. 이렇게 저 처음 깨달았어요. 되게 새삼스럽게. 그래서 뭐 이거 하나 얘네가 일을 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단체협약도 만들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쫓아다녀야 되고 뭐 또 다 쫓아다녀야 되고 할 일이 진짜 많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구나. 진짜 알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진짜 많구나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헌법적 근거가 있으면 다행이긴 하잖아요. 그쵸? 이제 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음. 백도 절도 비빌 언덕도 없는 사람한테 헌법은 정말 유일한 비빌 언덕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 읽었을 때. 저도 20대 후반이에요. 되게 늦각이라면 늦각인데. 네, 그렇습니다. 은수건님 말씀 안 주셨지 않나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여기 헌법의 전문에서부터 나오는 뭐 평화적 통일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뭐 우리 국토를 할 때 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북한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유엔에 각각의 다른 국가로 등록되어 있고 어느 쪽에서 생각하는 평화적 통일이냐에 대한 저는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통일이 되면 평화적인 통일이 정말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각각의 우린 다른 국가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전쟁을 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약속을 서로 하고 그냥 평화롭게 각자 다른 국가로 지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헌법의 개헌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평화적 통일이라는 부분이 저는 좀 많이 불편해요. 항상 헌법을 읽을 때마다 그 부분이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웅이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나온 게 여기도 이제 66조 3조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그러니까 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하지 않더라도 이게 평화적인 정책을 내놓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서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탄핵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2022년인가 만 18세로 낮아졌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40세다. 그래서 여기에 좀 이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죄송해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관련해서 다른 얘기가 있어서 얘기 네네. 끝나고 할게요. 네네.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경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 돌아가는 걸 보면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119조에 나오는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와 사회적 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하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규제와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헌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쪽에 보면은 제가 내일도 이제 그 동성 부부 그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제 선고가 내일 대법원에서 나기 때문에 제가 내일 가긴 하지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헌법에 36조였나? 맞나? 잠시만요. 36조 맞네요. 그 혼인과 가족 생활을 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이것 때문에 지금 생활 동반자법을 비롯한 동성부부 이제 혼인을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도 36조에 있는 양성의 평등 이것도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국방의 의무 예, 이 부분도 그 법률에 의해서 남성만 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이제 남성만 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몇 조였지? 그리고 저는 이게 헌법에 너무 그러니까 법인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가거든요.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도 아마 국민의 권리와 의무 2장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뭐라고 했지? 무슨 약간 되게 신성한 막 이런 적이었는데 그런 약간 뭔가 법률에 걸맞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이거만은 정도만 하겠습니다. 너무 얘기 많이 음, 했네요. 윤숙 언니 아, 얘기한 게 신성한 의무를 5조인 것 수행함을, 같아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 네. 네, 신성 맞아요. 네. 신성한 의무 막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그러게요. 저도 국토에 관해서 조금 저도 좀 덧붙이고 싶었던 게 한반도잖아요. 그러니까 반도라는 개념은 일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섬에서 온전한 섬이 아니라 반만 섬이다라는 개념의 한반도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말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성한 우리는 뭐 특정한 종교가 없는데 이렇게 신성한 의무, 국토 방위가 아니 국민보다 국토 방위가 더 신성한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들. 그리고 공무원 여기에는 공무원 단체 행동권 있다고 하거든요. 헌법에는. 근데 지금 단체 행동권 안 주잖아요, 공무원한테. 그것도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 안 했는데. 맞아요.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 그리고 일단은 저는 예, 그냥 그 네, 이게 헌법만 읽으면 굉장히 할 말 국민에게 많으신 권한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법률로서 제한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지금 현실적이지 않다. 헌법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진짜 아 끝이다. 근데 저기 그 은숙 언니가 일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일부의 그 국방의 의무가 모든 국민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기 모든 39조 국민인데 사기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이게 제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헌법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이제 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있다.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뭐 남성만 병역하는 거는 이제 법률 네. 사안인데 예, 그런 거 아니 혹시 이것만 듣고 이제 헌법에는 남성만 군대 간다 이렇게 오해하는 아, 청취자 계실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면 군대 가는 것을 떠올리는데 저는 그거 외에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제 국방비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것 또한 저는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건 이제 법률에서 정한 이제 신체 건강한 남성들만 그 의무를 진다. 약간 이게 되게 강하게 국민들에게는 다가가는 어떻습니까? 부분이 있다. 약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헌법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법률에서 이제 오해를 많이 자아내고 있다 하고 그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라는 표현은 정말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각성하니까 환기하니까 참 신박하네요. 토방의 신성한. 신성, 왜냐하면 신성, 저희 헌법의 일부 부분인데 저희는 국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면서 이제 신성하다는 표현이 너무 아이러니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신성하다는 표현은 국민한테 있어야지 왜 국토방위에 있냐는 거죠. 그런 아, 뭐 생각. 그렇기도 하고 신성하다를 한번 저도 국어사전을 다시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홀리한데요. 제가 그 귀신 신자예요. 네. 신자가 귀신 신자의 성스러울 성자예요. 말 그대로. 언니 이거 방송이 돼요 나름.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76돌 댓글 달려요. 대헌절 맞이기 때문에 약간 방송용으로 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무슨 피선거권이 그 피선거권이 40세보다 높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40세보다 훨씬 높잖아요. 50세 이상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40세라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헌법에 40세라고 사실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40세야라고 하는 친구랑 내기하자고 40세 아닐 거다라고 했다가 졌단 말이에요. 근데 40세라고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40세가 나올 수가 있냐고요.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공탁금이 얼만데. 근데 고장을 했다는 거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40세도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는 정말로 기만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장을 했다면 실제로 40세도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만약에 헌법을 청소년도 나올 수 있어. 청소년도 대한 그러니까 선거권이 있는 사람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돼라고 하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끔 실제로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올 수 있게끔 돈도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법을 개정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40대가 말한다고 어떻게 대통령을 나갈 수 있냐고요. 후보로. 맞아요. 지금 같은 한 조항도 은숙 언니의 해석과 말씀도 너무 네. 맞는 말씀이시고 혜진 언니가 이렇게 현실에 비춰 하는 말씀이 너무 이야기거리가 많은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헌법 내용의 선거 비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 외에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했지만 법률이 그 정하는 부담이 너무 커서 사실은 우리가 뭐 여성이라서 뭐 청년이라서 이렇게 뭐 정치하기 힘들고 할당제한데 저는 사실은 가난해서 정치 못하죠. 거기에 청년 여성 배후에 있는 본질은 그거죠. 청년이라도 여성이라도 가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더 활짝 열린다는 것들이 아니 물론 돈으로만 할 수는 없죠. 외컨대 뭐 여러 가지 뭐 판검사나 이런 특정 엘리트들이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어쨌든 돈이 가장 큰 진입 장벽이더라. 특히 진짜 광역 지자체장이나 그러니까 도지사, 시도지사 선거나 교육감 선거는 진짜 돈 많이 들잖아요. 뭐 대통령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선거들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늘 그 자금이나 비용 면에서 되게 안 좋은 의심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저렇게 돈이 많았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 어쨌든 정말 2부에는 1부에서 상상도 못한 다채로운 토론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이야기하는 장을 더 가져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하고 처음 읽으신 분도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우리 동료들끼리 활동가들끼리 같이 하면 정말 더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기도 했고요. 저도 제가 제가 지적했던 것들 있잖아요. 제 눈에 보였던 오게티 말고 언니들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또 신선해요. 제가 이거를 10번 읽은 효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 혼자 읽을 때 보는 거는 맴돌았지만 같이 읽으니까 막 그 시너지가 정말 큽니다. 뭐 요새 기후 소송하면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지금 맨 막바지에 이제 8장 경제 뭐 9장 지방자치 그 하단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경제 위에 이제 환경 이런 거 하나 들어갈 시절이 왔다는 느낌도 너무 들고 진짜 이 맞아요. 거의 4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동안 반영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은 이제 그냥 이미 때가 늦었지 않았나, 할 때가 많지 않았나, 안 할 이유가 더 없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또 대통령 임기 이런 것들 본인들 관심사에만 헌법 개정을 막 끼워 맞추는 걸 보면서 갑갑하죠. 네. 환경은 35조에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거 우리 일부에서 이걸 했거든요. 이거 얘기하면서 1항에 환경 있고 3항에 주거권 있고 너무 환경권이 너무 미미하고 어떻게 주거권하고 같이 있냐 이 정도였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 경제민주화 조항 아까 119조 위에 저는 약간 이제 윗단에 보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발로 순서를 이렇게 시대를 반영했으면 하는 마음도 너무 커요. 그러니까 환경장을 신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거 저기 정덕 언니가 12시 전에 재연절 가기 전에 2부 업로드 네. 하고 싶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만 네. 여기서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끝날 때 그 이거 뭐지? 그 사진 찍으면서 포즈 했거든요. 아이고 저 하트가 갑자기 잠깐 이걸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때 갑자기 어떤 언니가 V 하자 그래서 V 했는데 그렇게 좋지 멋지지도 않았어요. 뭐 할까요? 그냥 V 어떻게 V 보라트예요, 할게요. 보라트? 그냥 보라요?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거. 보라트? 볼 이렇게? 하트. 네, 그러면 2부 엔딩은 볼 하트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보라트가 뭐야? 아니야, 뭐가? 다시. 네. 2부 엔딩도 티셔츠? 티셔츠. 예전에 총회 때 막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거 M인가 하지 않았어요? 뭐 만들었었는데? 저 요새 마스로요? 약간 네, 뭐 마마스라고 해서 이렇게 M이 뭐야? M했나? 뭐 하지 않았어요? 폴리티컬 마마스. 어. 근데 아, 흐려지고 표정이 있어요, 좀 화면이. 화면이 흐려져요. 네, 약간 닭발 같나요? 네, 엄청 닭발 같은데 잠깐만. 이거 이거 하나 좋은데?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아, 아니요, 그냥 닭발은 아닌데 언니 12시 포즈가 정도. 너무 이상해져요. 어깨가. 자, 그냥 해요. 엉망진창이다. 예, 자, 알아서 이렇게 하시든 각자. 네. 이렇게 하시든 네. 허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즈 취해주세요. 잠깐만, 이거 뭘로 찍지? 하나, 둘, 셋. 잠깐만, 이거 맞나? 되게 꼼꼼해졌어. 전체 화면. 됐어요. 아, 언니들 너무 하시네.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뭐, 무슨 일 있었어요? 잠깐만. 나 잘 진짜. 됐나요? 잠깐만. 은희 언니, 우리도 대세로 갑시다. 아닌 것 같아. 지금 텔레그램 방에 사진 올린 거 엄청 웃겨요. 자, 그럼 요걸로 하겠습니다. 엄청 웃기네. 뭘로 한다고요? 요거. 요거. 아, 티셔츠. 자, 갑니다. 하나, 둘. 계속 멈춰 계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잘 됐다. 와, 은희 언니 표정이 너무 의도하신 대로 잘 칭해요. 나왔습니다. 네. 찍힌 사진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헌법 낭독회 텔레그램 방에서 보시고,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녹화 방송 종료합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안녕. 좋은 밤 보내세요. 어? 어떻게 꺼? 잠깐만. 이거 해도 되나?